지금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피지컬백 아시아편. 굉장한 이슈의 프로그램이죠. 그중 단연 화제의 팀은 징기스칸의 후예인 몽골팀입니다. 압도적인 체격과 강인한 눈빛. 그들은 마치 경기장이 아니라 전장에 서 있는 전사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리가 놀라는 그 힘과 균형감,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은 피지컬백 몽골팀의 강인한 육체 뒤에 숨어있는 몽골의 전사의 DNA와 피지컬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3세기 살을 베일 듯한 바람과 밤에는 영하 40도의 혹한의 몽골 초원. 징기스칸이 통합한 유목민 공동체는 세계 정복을 하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섞였고, 이 다양한 유목민들의 생존 노하우와 유전적인 장점이 합쳐지며 지금의 몽골인의 피지컬을 만들게 된 핵심 토대였죠. 어린 아이들은 걷기보다 먼저 말을 탔고 장난감 대신 활과 칼을 잡았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훈련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전투였습니다. 말 위에서 잠을 자고 달리며 사냥하고, 이런 지구력 중심의 생존 훈련 문화가 어떻게 피지컬을 단련시켰을까요? 몽골의 역사서인 원사의 기록에는 몽골군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틀을 달려도 피곤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지컬백 몽골팀이 보여주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멘탈은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독한 생존 훈련과 전해져 내려오는 DNA였죠. 가혹한 자연 속에서 생존한 자만이 다음 세대를 남겼고, 그 생존의 유전자는 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몽골의 최대 축제이자 전통무예 시험인 나담이 있습니다. 몽골의 나담은 에린 구르방 나담이라고 불리고, 한국말로는 세 가지 사내의 경기라는 뜻인데, 이는 몽골 전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기술로, 첫째는 몽골 전통 씨름인 부으, 둘째는 활쏘기 수르, 그리고 마지막은 말타기 모리 우아항을 겨루는 장이었습니다. 결국 몽골 씨름인 부으는 이 세 가지 전사 훈련을 통해 단련된 신체를 궁극적으로 시험하는 최종 테스트인 셈입니다. 부으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국민을 단결시키는 의미가 강조되며, 몽골의 씨름은 우리 씨름과 달라서 무릎이 닿아도 끝이 아니라 상대가 완전히 등을 땅에 붙일 때까지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력과 집중력이 길러지죠. 또한 부우 선수들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제압하는 데 집중하는 종목이죠. 부우는 몸의 중심과 호흡을 제어하는 전투기술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특히 부우 선수들의 신체 조건은 압도적입니다. 엄청난 떡대의 피지컬과 광대근은 기본이고, 흉근에서 이어지는 몸통 자체가 두껍고 큽니다. 이는 하체 중심의 허리 강화와 근지구력 위주의 특화된 체형입니다. 특히 이번 피지컬백 몽골팀의 주장인 어르옹다야르 선수는 2022년 몽골 대통령컵 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직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의미는 몽골 국민들이 인정하는 최강의 부우 전사 중 한 명인 거죠. 이 부우 출신의 몽골 선수들은 특히 일본 스모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씨름의 천하장사와 같은 스모의 정점인 요코즈나 자리를 장악하였으며, 전성기 때는 3명의 요코즈나 중에 3명 모두 몽골인이기도 했죠. 몽골인이 오랫동안 요코즈나를 장악했고, 일본 스모협회는 스모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선수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지만, 사실상 이것은 일본인으로 몽골인을 꺾을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규정이나 다름없죠. 일본 고유의 스포츠인 스모의 정점을 몽골 선수들이 장악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활쏘기 말타기의 하체 기술인 기마궁술 역시 몽골 피지컬의 핵심인 코어 근육과 균형 감각의 근원이죠. 몽골 전사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뒤로 돌아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는데, 격렬하게 흔들리는 말 위에서 단단한 활을 당기고 전신을 회전시키는 이 동작은 엄청난 수준의 코어 안정성, 전신의 균형 감각, 그리고 폭발적인 회전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대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기능적 근력의 원조이자 가장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바로 이 원시적인 코어 로테이션 파워가 몽골 선수들의 몸통과 허리 힘의 깊은 뿌리인 겁니다. 하지만 몽골의 피지컬은 단지 전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전통을 현대의 무대로 가져왔죠. 특히 이번 피지컬 100 몽골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앵우바트 선수는 3대3 농구 아시아컵 MVP이자 우승 주역으로 민첩함과 높이, 에르데네오치르 선수는 프랑스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인 골든스타 트로피를 수상한 극한의 균형 감각 보유자입니다. 또한 바타르우는 프로 MMA 챔피언으로 순발력과 파괴력을 보유했고, 간턱토우 선수는 국가대표 미드블로커 출신의 배구 선수로서 여자 출연자의 민첩과 높이를 담당하죠. 마지막 아마르사이앙 선수는 유도 은메달 리스트로 지치지 않는 체력이 강점입니다. 몽골팀은 전사의 후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모든 팀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정상급의 피지컬과 정신력을 갖춰 이번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몽골의 지형적 특성이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더합니다. 몽골 국토의 상당 부분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도 1300m에 위치하죠. 저산소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인체는 심폐지구력을 극대화하도록 진화합니다. 즉 이들은 일반적인 평지 사람들보다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겁니다. 그들의 지치지 않는 체력은 단순히 훈련의 결과일 뿐 아니라 800년간 고원지대가 강제로 부여한 자연 도핑 같은 유전적 장점이죠. 몽골인의 피지컬에는 이처럼 환경이 준 타고난 능력이 또 있는데 바로 시력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세계 탑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은 2.0 시력이 좋은 기준이지만 몽골 유목민들의 평균 시력은 5.0에서 7.0까지도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 압도적인 시야가 바로 몽골 군사들이 활쏘기 같은 정밀 무예를 잘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유전적인 포텐셜을 극한으로 쌓아 올린 건 바로 식단의 힘입니다. 몽골의 주식은 양고기와 마요주, 유제품입니다. 한국처럼 쌀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아니라 동물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는 고단백 식단을 기본으로 하죠. 이 양고기에는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고품질 단백질과 철분, 아연이 풍부합니다. 특히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탁월한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덕분에 몽골인들은 높은 체지방률 없이도 마치 정제된 연료통처럼 지치지 않는 강력한 근지구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수많은 유제품 섭취는 뼈와 관절을 단단하게 만들어줘 험준한 유목 생활과 강도 높은 스포츠를 견딜 수 있는 타고난 내구성을 제공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내 소수 민족 중 몽골인들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유명할 정도인데요. 이처럼 몽골의 피지컬은 유전적 우위와 식단이 만들어낸 작품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몽골의 피지컬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전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익숙한 증거가 바로 몽고 반점입니다. 이 반점은 전 세계의 아기들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한국과 몽골 아기들에게는 90% 이상 나타납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현상을 북방계 인종의 공통된 특징으로 봅니다. 즉 피지컬100 몽골팀의 강인한 피지컬은 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던 그 몽고 반점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방전사의 생존 유전자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초원의 전장을 대신해 넷플릭스 무대에 서지만 그 피지컬엔 여전히 초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남긴 건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일 수도 있습니다. 피지컬 100 아시아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몽골팀은 800년 전 징기스칸 시대의 몽골 제국의 강력함을 보여줄까요? 몽골 제국의 강력했던 전쟁사가 궁금해지셨다면 만약 에피소드 채널에 몽골에 대한 전쟁사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청해주세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